지난번 허리 고주파 감압술에 이어서요, 이번엔 허리 신경 성형술인데요. 허리에 하는 시술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허리 고주파 감압술하고요, 이 허리 신경 성형술인데요. 허리 디스크 고주파 감압술은 이 영상 참고하세요. 제가요, 신경 성형술 이 시술 설명을 위해서 오늘 시술 기구를 이렇게 5개 과감하게 투자해서 준비를 다 했습니다. 사실 시술 설명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거는 2가지만 준비하면 되기는 해요. 시술하는 원리는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5개나 다 준비를 했냐 하면, 사실 이게 목이나 허리나 시술하는 방법도 다르고요, 이 환자분들한테 정말 설명을 많이 말로 막 해도 처음 해보는 거고 또 경험도 못 해본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 다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왔냐 하면 1만 원이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진짜 오늘 이거 제가 하나하나 확실하게 파헤쳐서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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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오늘은 허리 신경 성형술은 어떻게 하는 건지, 고주파 디스크 감압술만 하면 되지 이건 또 왜 하는 건지, 그리고 이게 진짜 치료가 되는 건지 직접 눈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허리 신경 성형술의 원리는요, 터져나온 허리 디스크가 뒤쪽에 지나가고 있는 허리 신경을 누르게 되면 이 눌린 허리 신경이 주변 근육이나 인대에 들러붙고 짓눌려 가지고 허리 통증이나 다리 쪽 저린 증상을 계속 일으키게 돼요. 이 신경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허리 신경 성형술이 되는 건데요. 자,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 오늘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고주파 디스크 감압술은 터져나온 허리 디스크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거라면, 이 신경 성형술은요, 터져나와 가지고 신경에 생긴 염증을 직접적으로 통증을 일으키는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럼 신경 성형술은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꼬리뼈에다 싹 들어갈 수 있도록 카테터가 있고요. 자, 이게 꼬리뼈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신경 있는 염증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람 모형의 척추뼈가 있습니다. 자, 이게 그 머리 뒤통수 쪽이고요. 목, 등, 허리, 꼬리뼈가 이렇게 있어요. 이 신경 성형술은 먼저 꼬리뼈 이쪽에다가 국소 마취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바늘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꼬리뼈를 한번 뚫고 자, 이렇게 쭉 따라서 들어가게 되고요. 자, 이건 모형이어서 안 들어가니까 잘 보일 수 있게 위쪽으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쭉 따라서 들어가게 되면 이 끝에 있는 쇠 바늘을 뺍니다. 그러면 여기 관을 통해 가지고 카테터, 그러니까 이제 의학용 철사 바늘이 들어가게 되면, 자, 이렇게 쭉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 신경이 나가는 쪽 있잖아요. 이쪽을 따라 가지고 염증이 있는 부위로 해 가지고 이제 따라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뚫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제가 여기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신경 안쪽에 들어가게 되면, 자, 염증이 있는 부위로 이렇게 뚫고 들어가게 됩니다. 신경 염증 있는 부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염증을 깔아앉힐 수 있는 약을 이 주변에 뿌려줘 가지고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쭉 따라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약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잘 들어가죠. 자, 이런 식으로 직접 신경 염증 있는 곳에 카테터를 집어 넣어 가지고 약을 뿌려주니까 이게 치료 효과가 되게 좋은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돼지 척추뼈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척추뼈가 이렇게 쭉 있고, 이 사이에 보이는 이게 척추 디스크죠. 척추 디스크가 있고, 이 뒤에 하얗게 보이는 게 척수라고 해서 신경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보통 신경 성형술은 이 척수 신경 뒤에 이제 막을 통해서 경막 외곽이란 막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게 돼요. 임의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쭉 타고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약을 뿌려주게 되면 이 신경에 염증 있는 부위에서 약이 쫙 퍼지면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약이 쭉 들어가면서 퍼지는 게 보이죠? 신경에 염증 있는 주변으로 이렇게 약을 싹 뿌려주게 되면 안쪽에서
부어있는 염증들이 약 때문에 이제 가라앉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약들이 이제 스며들면서 내 신경에 염증 있는 부위들이 치료되고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가라앉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하는 신경 차단술은 여기 안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옆에 신경가지 나오잖아요.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주사를 딱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약을 뿌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뿌려주니까 염증은 안쪽에 있는데 바깥쪽에 있는 쪽을 치료를 하니까 심하지 않으면 치료가 되지만 조금 심하면 이제 이게 치료 효과가 얼마 가지도 않고 계속 아프고 이제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경 성형술이 좋은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경의 염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가 다 늘러붙으면 이 카테터가 잘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들어가서도 약은 뿌려가지고 치료는 하지만 그 딱 염증이 제일 심한 부위로 이게 뚫고 들어가지 못하면 치료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풍선 확장 신경 성형술이에요. 언박싱. 일반 신경성형술 카테터하고 이 풍선 확장 신경성형술하고 비슷하지만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끝에는 풍선이 달려 있어요. 이 풍선을 한번 불어볼게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물이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젤리를 준비했는데요. 이 젤리는 주변에 있는 신경 염증이 심해가지고 늘러붙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떡이 져 있다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잘 진입이 안 될 때 이 카테터 앞쪽에 풍선을 한번 쭉 불어볼게요. 자, 이렇게 풍선이 쭉 불린 상태에서 자,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면 이 염증이 늘러붙어 있는 부위가 잘 뚫고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니까 이게 일반 신경 성형술 카테터보다 더 효과가 좋게 되는 거예요. 염증이 없고 괜찮은 부위는 일반 카테터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런 일반 카테터로 잘 진입이 안 되는 부위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풍선을 쭉 불게 되면 자, 이렇게 넓어지니까 이쪽을 뚫고 잘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염증이 늘러붙어 있는 부위를요. 그래서 이게 풍선 확장 신경 성형술 카테터의 장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이 시술의 통증 정도는 얼마 정도가 될까요? 치아 신경치료 간단하게 한번 해보셨죠? 그런 찌릿찌릿한 느낌이 허리 요추 신경성형술 들어갔을 때 그 염증 있는 신경을 건드리게 되면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뭐 치아 신경치료하는 거 하면 엄청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통증에 있어서 너무 좀 무섭고 두렵다 하면 수면 마취를 해서도 진행합니다. 수면 마취를 하게 되면 뭐 당연히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시술은 멀끔하게 끝나고 하니까 그렇게도 요즘에는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신경성형술 시술 시간은 20분에서 30분, 마취는 피부 국소 마취. 입원은 당일 입퇴원 다 가능하신데요. 하지만 경과 관찰 확실하게 하는 게 좋긴 하거든요. 저는 1박 2일은 입원하라고 권유드려요. 보통 저는 시술을 할 때 진짜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시술할 것을 권유드리진 않습니다. 먼저 처음에는요, 물리치료, 도수치료, 뭐 또 간단한 주사치료 같은 일반적인 치료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내가 계속 아프다 또는 저리다 이러면 그때 시술을 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시술을 받을 병원을 선택할 때에도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선택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시술하는 의사의 경험과 감각이 진짜 매우 중요한데요. 이 경우 병원을 선택할 때 신경성형술 시술을 받고 좋아진 주변 지인에게 소개를 받거나 그 좋아진 환자분들의 후기를 많이 남긴 병원을 찾아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신경성형술 시술을 하는 것도요, 마치 한석봉 어머니가 불을 끄고 떡을 잘 썰었듯이 이 시술자의 경험이나 감각이 좋으면 손끝이 기억합니다. 저는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